고! 달순의 라이브. 자, 오늘 본격적인 네, 주제 한번 그래서 가보자. 오늘 본격적인 본 테마 돈 얘기를 좀. 아니 이렇게 부자들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이제 이탈리아 세리아로 모이고 있다. 이탈리아 세리에로 이제 조금씩 돈들이 이제 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누구예요, 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맨 왼쪽에 얼굴 약간 분노하게 얼굴 노랗게 뜨신 가장 왼쪽. 예, 얼굴만 보이는 분이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그 루이비통 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보라색 이거 두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 그 피오렌티나의 새 구단주. 엘라코. 예, 로코 코미소. 그 다음에 그 가장 오른쪽에 웃고 있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AS 로마를 실제로 인수한 댄 프리드킨이라는 오피셜 떴더라고요. 오피셜 떴어요. 그래서 댄 프리드킨이라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슈를 제가 이제 그 구상하게 된 게 네. 이제 이 블룸버그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알아요. 매년 500인의 갑부를 선정을 한단 맞아요. 말이죠. 그래서 그 500인의 갑부를 이제 쫙 보는데 이제 이게 1위부터 10위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빌 게이츠가 2위고 그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3위고 맞네. 이렇단 말이지. 이제 이거는 그냥 1, 2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축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전 세계의 축구 클럽을 소유한 갑부들. 저 부자들이 뭐 다 축구 클럽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 블룸버그가 갖고 그 내세우는 500인의 갑부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그 중동 오일머니들은 다 빠져 있어요. 왜요? 오일머니는 국가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빈살만이라고 한다면 빈살만의 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우디 정부 돈이고 정부라든가. 정부 돈이 왕족 돈이고 왕족 돈이 빈살만이고 그런 셈이 좀 그거는 있잖아요. 약간 시장주의에서 개인의 돈으로 쳐주지 않겠어. 개인 돈으로 약간 오케이.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일단 그쪽 보는 잡으면 거죠. 빠져있다. 예, 그래서 그 만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 빠져 있어요.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전 세계 500대 갑부 중에서 그 축구 클럽을 갖고 있는 가장 부자가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멕시코의 유명한 통신재벌이잖아요. 매우 유명한. 레알 오비에도? 네. 저는 솔직히 모르는 클럽이에요. 레알 오비에도라고 갖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일단 그 축구 클럽을 가진 부자들 중에서 가장 부자인데 저 500인 갑부 중에서 22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프랑스의 스타드 렌 소유를 하고 있는 프랑스와 피노. 그 다음에 이제 첼시의 로만 아브라미치. 요 세 명이 이제 축구계의 1, 2, 3위. 오케이. 근데 저는 이제 세리에 위클리 S니까 이제 그 이탈리아를 봐야 되잖아요. 이탈리아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이탈리아만 모아놓은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500대 갑부 중에 들은 사람 중에 1위. 그러니까 이탈리아 구단주 중에서 가장 갑부가 누구냐면 피오렌티나예요. 로코 코미소. 피오렌티나 또 찐팬이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링크 나는 클래스가 달라졌어요. 네. 이런 뒷배기가 조금 좀 달라지더라고요. 고향은 저 이탈리아 남부인데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AC 밀란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AC 밀란의 룡홍리하고 이렇게 막 이사하게 되면서 중국 자본. 완전히 엎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척을 지고 안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제 피오렌티나를 인수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코미소가 세리에 1위인데 222. 그다음에 그 지금 인테르의 장진동이 262위. 그 다음에 그 AC 밀란의 전 구단주였던 베를루스코니가 있는데 베를루스코니는 이미 밀란을 넘겼잖아요. 지금 엘리어트에서 관리 중에 있으니까 지금 베를루스코니는 몬차라는 클럽을 갖고 있어요. 또? 근데 그 몬차가 지금 세리에 B에 있어. 그래서 세리에 A에서는 다루진 않는데 또 원체 유명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뭐 사실 그 미디어 재벌인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베를루스코니가 274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는 가장 큰 갑부 피오렌티나의 로코 코미소. 근데 저 사람이 그 이탈리아 남부 중에서 저 밑에 우리도 이탈리아도 반도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목포 뭐 이쪽 지역 위치적으로 맞추자면 그쪽 출신인데 그 약간 피오렌티나를 인수하고 나서 좀 약간 이탈리아 클럽들의 구단주 중에서는 조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VAR에 대해서 불만을 막 내기도 하고 막 그 한 경기 막 경기를 하다 피오렌티나가 한 2연패쯤 하면 적극적인 자기 의사에 대한 표출. 그게 좀 되게 많아요. 조금 그냥 쉬운 표현으로 하면 약간 관종기도 있고.
살짝 없다. 물론 우리 구단주인데 없다고는 못하겠어. 2연패 딱 했는데 하고 다음 경기기니까 이번에도 지만 난 다음부터 경기 안 보러 오려고 그랬다. 이거 약간 없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이 세리에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이제 피오렌티나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그 업어온 첫 번째 작품이 리베리 아닙니까? 어범이 뭡니까? 근데 고급스러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영입한 모셔온 이게 모셔온 선수가 바로 이 리베리인데 이 리베리를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아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새 경기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요. 물론 최근에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약간 불만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좋아요. 그리고 그 리베리를 이제 모시고 오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 사람도 이제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좀 이런 명성을 날리고 싶은 거잖아요. 최근에 나는 링크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비 마르티네즈, 만주키치, 만주키치, 스트라이커에, 그 다음에 마리오 괴체, 전부 다 리베리가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좋다. 리베리가 자기 아들도 피오렌티나 유스 팀에 입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뭐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제 이제 유로파 결승에 진출을 했죠. 인테르를 후원한 장진동 중국의 수닝 그룹인데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대리인으로 지금 이제 와서 저번에도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콘테와의 내분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와서 막 경기장에서 뒤에서 막 이거 갖고 셀카 찍고 막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자본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미국 자본이나 이런 부자들하고 다르게 약간 국가 정책적으로 맺어지는 것도 조금 있기는 해요. 중국 자본 같은 경우. 이따가 뒤에서 같이 정리할게요. 뒤에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드킨. 이건 아주 최근에 뜬 거죠. 오피셜이 뜬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국 자본들이 사실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쪽으로만 너무 막 관심들이 많아서 뭐 프리미어리그는 뭐 러시아 자본이 있네, 중동 자본이 있네 그러지만 최근에 이탈리아 세리아로 막 세계 자본들이 가는 거야. 가더라고요. 근데 또 로마에 또 미국 자본이 들어갔다는 걸 보고 야 이거 뭐가 있네. 그래서 한번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최근. 그래서 이제 원래 제임스 팔로타에서 이제 프리드킨 그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뀌고 난 다음 날 이 로마 서포터들이 걸개를 걸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진을 봤는데 보고 나서 저거 써야지 하다가 못 찾아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탈리아어로 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팬들이 그 새 구단주를 맞이하면서 쓴 거 걸개를 걸었어요. 근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앞에 있었던 전임 구단주 제임스 팔로타한테 하는 얘기야. 정말 직역한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 왜 잘 쓰는 말 있잖아. 만나서 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있잖아요. 딱 그대로 썼어.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구단 역사상 최악의 구단주 이렇게 써놨더라고. 진짜 말 그대로 써놨어요. 참 그 입 걸어. 정말 특히 과격한 서포터가 이제 라치오하고 로마 서포터긴 한데. 유명하죠.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프리드킨이 이제 새로 이제 인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팀 재정비 방안을 내놨어요. 뭐 보면 이적 시장도 새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로마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새 경기장도 짓고 하는 몇몇 플랜들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높이고 AS 로마라고 하는 이 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이제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EPL이라든지 이런 구단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딱 발표를 했습니다. 난 로마가 이게 되게 친근감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느낌이 좀 좋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이 AS 로마를 인수한 이 댄 프리드킨이라는 사람이 한국하고 되게 연관이 있어. 기생충? 이 사람이요. 네. 미디어라기보다 영화라든가 요런 엔터테인먼트 사업 우리 얘기하면 CJ 같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 먹었을 때 이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배급권 있잖아요. 영화 배급. 미국하고 캐나다의 독점 배급권을 미리 투자를 한 거야. 영화를 보고. 근데 그 영화가 오스카 사관왕을 먹어버린 거지. 떼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이 형 기생충을 가지고. 이 형 저 돈 버는 있네. 성관이 있네. 있어.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 댄 프리드킨 저 사람 지금 이제 구단주죠. 저 사람 자체가 봉준호 감독 엄청 팬이래요. 뭐 살인의 추억이네 뭐 앞에 있었던 봉 감독 영화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좀 된 일인데 우리 저 봉영이 한번 저기 모임을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 다음에 갈게요 안 갔어. 그때는 그 형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 내가 됐으면 내가 이번에 일리노이드 대 이거 내가 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이비통 아까 말씀드렸던 저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AC 밀란과 콜라보로 이제 투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 멋지겠네. 루이비통이 들어오면. 저거 들어와서 그 루이비통 홈페이지에서 이 유니폼 같은 거 그러니까 콜라보니까 이게 지금 인수된 건 아니니까 이제 막 이 디자인 같은 데서 막 내놨어요. 진짜 고급져갖고 미치는 줄 알았어. 여기에 막 그 루이비통 마크 있잖아요. 루이비통 마크가 막 찍혀 있어. 그리고 선수 뒤에 선수 이름이 있잖아요. 루이비통 그 무늬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미치겠어. 너무 멋있는 거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결론은 한번 이렇게 결론. 뭐 현황이라든지 또 뭐 어떤 팀에는 누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왜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부자들이 그것도 새로운 부자들이 이런 뭐 적지 않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왜 이탈리아로 몰리는 겁니까? 그렇죠. 새 갑부들이 왜 하필이면 다른 리그들 많잖아요. 뭐 EPL도 아직 한참 되고 있고 라리가 분데스 다 있는데 왜 세리에로 모여드는가?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들은 이탈리아 리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취약점. 그 취약점들을 이 새로운 갑부들이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수익 구조, 수익 모델 요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그 부분들을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 견해인데 가장 먼저 일단 그 부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뭐가 있냐면 중개권이 있거든요. 중개권. 중개권이 있는데 그 EPL은 이제는 중개권 싸움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아져 버린 거야. 그렇죠. 이미 찍었지. 이미 정점을 찍고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끼어 들어가기에는 너무 이제 중개권이 점점 이게 리그에 투자를 해서 리그가 성장하고 해서 중개권이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이익을 벌기에는 진입 장벽 자체가 이미 초반 진입이 너무 높아. 이미 그리고 그 얘기는 프리미어리그는 중개권 포함을 해서 레드오션이다. 이미 레드오션이다.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프리미어리그가 3년을 묶어가지고 중개권을 파는데 전 세계 그 중개권료가 얼마냐면 3년에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9조 원이에요, 9조 원. 3년에 9조 원이라고요? 와, 그건 진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라리가를 가자고 하니 라리가는 전체 판을 레알과 바르샤가 다 나눠 먹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단이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 둘이 가지니까 투자가 들어가도 뭐가 나올 구석이 없어. 분데스는 철저하게 독점 자본의 진입을 막죠. 50 플러스 1 제도가 있으니까 저런 부자들이 갑부들이 돈 갖고 내가 해볼게 이거를 극단적으로 말려요. 이건 못하게 하거든요. 중개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데가 이제는 시장이 될 만한 게 세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취약점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된다고 여전히 세리아는 더 뭔가 정비하거나 판을 만들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스타디움 경기장. 이탈리아는 모든 경기장이 다 국립이에요. 클럽이 구단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구장을.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서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게 이제 유벤투스가 새 경기장을 짓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알리안츠 네이밍 스폰서도 따오고 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 자,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세리에가 그래도 좀 많이 몰락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5대 리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AC 밀란이나 뭐 인터 밀란, 뭐 로마 이런 데들이 다 자기 구장이 없어. 브랜드 네이밍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어떤 굿즈 판매라든지 독점적으로 클럽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다지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구장만 있으면 되는데 구장이 지금까지 법에 묶여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K리그 구단이 수익 못해요. 근데 이탈리아가 풀렸어요? 이탈리아 풀렸으니까 이제 유벤투스가 알리안츠 스타디움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새 경기장을 짓고. 그러니까 그 유벤투스가 그 혀를 뚫어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는 세리에의 스타디움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요거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만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만약에 파르마가 있었다면 과연 이 갑부들이 파르마에 투자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얘기 하신 거, 형 그 로마 얘기 하신 것도 이탈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 자본이 너무 세. 그렇지. 예, 그래서 관광대국이지, 관광대국이니까 로마, 피렌체, 밀라노는 이탈리아 가는 사람들은 다 가. 무조건 가. 유럽을 가는 사람도 다 가.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밀라노로 가봤으니까. 이런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도 많고 이런 클럽을 상대적으로 어떤 문화 자본이 약한 미국이라든지 이러한 물론 루이비통 프랑스 자본이 약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아주 유명한 도시의 그 축구 클럽을 자본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 그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아주 잘 된다는 거죠.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갑부들이 비즈니스 모델적인 요소들 더하기,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 더하기, 그 외에 이제 제가 저 같은 범인이 생각할 수 없는 또 자기들만의 어떤 룰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최근에 세리에로 다시 이렇게 좀 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중국 자본이 그 이탈리아를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맞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유학을 10년 했잖아요. 이탈리아에 1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어학연수 할 때인데 외국인 대학교에서 어학연수 하는데 전체 학생의 6%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6%가? 나머지 6%가 일본인이에요. 근데 전체 학생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오니까 전체 학생의 58%가 중국인이야. 이렇게 많은 데는 이탈리아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약간 전략적으로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뭐야 이게?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라고. 마르코 폴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동방경물록을 쓰고 이렇게 이걸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중국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거지.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에서 사실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정도는 꽤 그래도 좀 사는 집안 친구들이라면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탈리아에 유학을 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이라든지 비자 체류 허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과정을 조금 수월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들 전담권을 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약간 상부상조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약간 두 국가가 이제 좀 성장한 게 있어요. 동반적 협력 네,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이렇게 같이 한 모여서 거지. 우리 상승. 그게 이제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르코 폴로 프로젝트가 욕도 좀 먹긴 했지만 비교적 잘 정착이 됐어. 그래서 밀라노에 차이나타운도 크게 생기고 어느 도시를 가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이 시진핑이 약간 독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적이고 약간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세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탈리아는 최근 몇십 년간 극도의 경제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광이나 외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눈에 띌 만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기가 어려운 경제 구조거든 지금. 그런데 중국 같은 대국이 와서 가게도 내고 돈도 쓰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경제 발전에 꽤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실리를 챙기고 중국은 어떤 그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서로 약간 뭔가 이제 잘 맞아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진동도 본인이 물론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그런 것도 문명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부자라면 아마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서포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마르코 폴로 정책 마르코 폴로 정책 같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세리가 얼마큼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물론 지금도 챔스 이런 데 나가면은 아주 강하긴 하지만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렇죠. 리그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